우선 교과서 112쪽에 가장 위쪽을 보세요. 교과서가 여러분들에게 자칫 헷갈릴 수도 있게 나왔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보면서 이 부분 조금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만 수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이 사진, 첫 번째 사진, 이 사진 보이세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농업이요. 모내기. 모내기, 농사, 농업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 바느질, 경공업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진 위에 무엇이라고 적을 거냐면 이 말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교과서가 좀 아쉬운데 뭐라고 적을 거냐면 6, 2, 6, 2.5 전쟁 이전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좀 비극, 아픈 사건이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엄마 아빠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셨어요. 그게 6.25 전쟁이 빵 터지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지고 말죠. 우리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터지고 마는데,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또 어떻게 적을 거냐면 오른쪽으로 조금 와보세요. 조금 와서 이쪽에 6, 2, 5 전쟁 직후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지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6.25 전쟁 직후 괄호치고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1950 몇 년도?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1950 몇 년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로 수정을 하고 한 가지 수정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붙임딱지를 붙여야 하는 이 자리 있죠.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자리요. 이 자리에 위에도 글을 하나 써줄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쓸 거예요. 1960년대 라고 여기에 써줄 겁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교과서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빵 터진 그 직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을 잠시 해볼까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네, 폐허가 됐을 것 같고, 길거리든 집이든 건물이든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게 어떤 나라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인데요. 그럼 이곳에 6.25 전쟁 직후 이 아랫부분에 미국의 경제 원조라고 적고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의 물자를 받게 됩니다. 모두 다 하얀 색깔이었고요.
밀, 사탕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맞아요. 목화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가공을 거쳐서 밀을 밀가루로,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목화를 면, 섬유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산업을 무슨 산업이라고 불렀죠? 네, 삼백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쓰러져 있던 우리나라가 조금씩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도움만을 받으면 살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업,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 하지만 우리에겐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찾아본 공업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공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붙임딱지를 붙이셨나요? 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붙여보셨나요? 그 붙임딱지에 나와 있는 그 장면, 무슨 공업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공업이라고 부르고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 조금은 가벼운 물건들을 만드는 공업이었죠. 이때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경제 개발 오케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조금씩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다가 공업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만든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조금은 수준 높은 공업을 하고 싶은데 바느질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업이 발전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준 높은 공업에 욕심을 갖게 되면서 무슨 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오른쪽에 1970년대라고 써 있는 곳 오른쪽에 중화학 공업이라고 적겠습니다. 어디 볼까? 여기 화살표 표시를 하나 추가해주고 싶다. 어떤 화살표를 추가하고 싶냐면 이런 화살표를 추가하면 좋겠다. 경공업이라고 아까 적었던 부분에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한 다음에 표시를 하고 분명 얼마 전까지 경공업이었는데 우리가 중화공업으로 발전을 했구나 라는 걸 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1970년대에 알맞은 붙임딱지 붙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초면 되겠네. 자, 그러면 방금 붙임딱지에 붙인 붙임딱지에 붙인 말이 좀 이상한데 붙임딱지에 적혀있는 설명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해 여러 곳에 공급하며 철강 산업이 발전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1970년대였습니다. 갑자기 바느질만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철강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시설들을 설립해서 이 사람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어떤 것들을 설치하냐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연구소, 연구소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적어볼까요? 교육시설, 음, 교육시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라는 교육시설을 다니듯이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을 지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 그리고 기업 안에서 일을 하는 우리의 엄마, 아빠, 즉, 근로자들, 이 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1980년대예요. 중화학공업을 시작하고 마구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1980년대에는요, 선생님이 뉴스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땡땡땡의 수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현재도 이 기업이 있고요. 현대 기아라고 하면 알까? 이때는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밑줄.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에 여러분들 볼펜을 들고 선생님과 함께 표시를 해볼게요. 무슨 사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요. 화면에 보시면 저 사진 알 수 있고요. 볼펜으로 같이 표시를 해볼 건데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까? 무슨 공업은 줄어들고 있고 무슨 공업은 늘어나고 있네요. 대답해 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때는 이렇지 않았을까? 왠지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일기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일기 검사를 하는데, 작년에 6학년을 맡았을 때는 일기장에 일기를 읽으면 오늘도 엄마는 가발 공장으로 출근을 하셨다. 오늘도 우리 아빠는 신발 공장으로 출근을 하셨다. 이런 일기를 쓰는 아이들이 25명 중에 20명이었는데 한 2, 3년 뒤, 3, 4년 뒤에 6학년을 맡고 보니까 일기 검사를 하는데 오늘은 엄마가 자동차 공장에 일을 하러 가셨다. 오늘은 아빠가 배를 만들러 좀 멀리 출장을 가셨다. 이런 일기를 쓰는 친구들이 반에서 더 점점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경공업으로 버는 돈이 많을까요? 중화학공업으로 버는 돈이 많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차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뜻은 우리나라가 점점 가난해졌다는 뜻일까요? 우리나라가 점차 부유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일까요? 맞아요. 이때부터는 우리나라가 그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때 졸업을 합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우리들이랑 가까운 시대, 즉 1990년대가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이 1990년대 공부하면서 딱 이 두 단어만 기억하자고 했는데 땡땡. 그리고 하나 더. 성원.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과서에 적을게요. 선생님이 1990년대 하면 자,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컴퓨터, 반도체 이 두 단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화 한 장면도 보여드렸어요. 커다란 기계, 저 기계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맞춰보도록 했잖아요. 커다란 계산기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켜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세요? 다들 어디에 접속해요? 네이버. 구글, 뭐 네이버, 게임 이 모든 것은 이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죠. 인터넷. 근데 이런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건 무엇이다? 와이파이 말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입니다. 적어볼게요. 초고속 정보통신망.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1990년대 붙임딱지를 붙여볼까요? 이것도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쫙 깔려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그림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컴퓨터로 하는 인터넷. 근데 이 인터넷이 가능하려면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렇게만 기억하면 끝. 자, 2000년대로 와봅시다. 우리는 2000년대랑 가장 가까운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은 2008년생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이건 좀 단어가 어려워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 단어를 6학년 때 처음 만났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했던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알려주면서 이걸 과연 알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싶었거든요. 이 단어가 뭔지 맞춰보세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2죠. 2000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산업을 발달을 시키는데요. 그런 정말 뛰어난 고도의 기술로만 가능한 산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딱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어요. 어떻게 내 액정 하고 봤는데 잠깐만, 분명히 지금 깨졌었는데 다시 붙었네? 이런 산업을 말하는데, 이 산업의 이름은 무슨 산업일까요? 첨단 기술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직접 한번 써볼 거예요. 첨단 산업이라고 해도 되고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해도 됩니다. 직접 써볼게요. 우리 2000년대 붙임딱지 마저 붙여보고 넘어갈까? 2000년대 붙임딱지는 어떤 붙임딱지가 붙냐면 이 붙임딱지가 붙게 됩니다. 웃고 있는 아이. 방금 붙인 붙임딱지에 적혀있는 설명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고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이니만큼 씩씩하게 시작!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해보세요. 자유롭게 얘기해볼까? 뭐 가온, 꼭대기, 꼭대기 떠오르고, 파이어 할 때 그 불? 네. 아하, 불이 떠오르고.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렸나봐요. 지연? 산? 오늘 지후? 꽃갈콘. 지석 오늘 발표해도 좋다. 지석. 조명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점점 저의 뜻과는 멀어질 것 같은데. 지민. 텐트.
텐트요. 텐트. 큰일 났다. 아, 저번에 혜민. 연필심 고마워요. 그나마 가까워졌어요. 도남이 아니구나. 지우. 샤프. 샤프 고마워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샤프. 서연. 볼펜. 자, 여기에 드디어 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뭐냐 하면, 에펠탑.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샤프 있죠? 이거 영어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올. 아, 뾰족하다, 영어로. 이거 뾰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의도한 건 뾰족하다를 의도했어요. 뾰족하다고? 할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네이버를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첨자래요? 그러면 그 뒤는 무슨 단자인지 볼까? 이건 무슨 단자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뾰족하고 끝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 설명을 한번 그림으로 해볼게요. 첨단 산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높은 산 끝에, 뾰족한 끝에 홀로 있는 사람처럼 정말 최신의 가장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산업, 그런 기술을 첨단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이라는 말은 사실 산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야, 너 오늘 입은 옷 되게 특이하다. 정말 너는 패션에 끝을 달리는구나. 너는 게임 실력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끝! 정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이 그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첨단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좀 이제는 첨단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와 닿아요? 와 닿는다는 친구도 있고 아직은 무슨 말이지 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점차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